문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벌써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곧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출근길, 퇴근길에 톡톡썰랩 한 번씩 들으면서 가볍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누르고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짧은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썸남이 바람막이를 빌려줬는데 세탁해서 줘야 하나요? 얼마 전에 종강하고 MT를 갔는데 본인 바막을 입으라고 빌려줬어요.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바막을 세탁해서 줘야 하나요? 뭔가 애매하네요. 썸남 바막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세탁해서 줘야 되냐? 아니 조이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탁해서 줘야죠. 바막인데 땀도 안 흘렸을 텐데. 뭐 그래도 세탁해서 돌려주는 게 좀 예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썸남은 그 조이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바막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렇지. 와우. 그게 맞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요? 응. 너무. 키키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조이님처럼 어쨌든 깨끗한 상태에서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보는 건 좀 예쁠 것 같아.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드라이까지 해서 주기는 싫어. 그 정도 마음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되게 바로 다음날에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급할까봐 세탁은 못하고 빨리 먼저 돌려줬는데 세탁을 못해서 어쩌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나의 미안함과 그런 거에 대해서 완화하는 멘트를 좀 더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꿀팁이다. 우와. 그러면 세탁비도 아끼고 어떻게 세탁은 못해서 줬는데 어쩌지? 하면은 거기다 대고 뭐 욕할 썸남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괜찮다 그러지. 맞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좀 그렇게 할 것 같다. 마음이 크지 않으면? 그래, 너무 좋은 꿀팁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세탁 안 하고 주는 게 더 좋다. 근데 이거는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 솔직히 좀, 뭐, 채취를 막기 위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채취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바막이라서 좀 더 그런 것 같아. 바막인데 뭘 굳이 세탁? 뭐 이런 느낌? 그럼 반대로 세탁해서 막 드라이 클리닝 해서 되게 예쁜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위에 향수 샥 뿌리고 그냥 주기 뭐하니까 초콜릿 몇 개 샥 넣어가지고 그렇게 주고 옆에다가 잘 입었어 뭐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주는 뭐 그런 이제 약간 정성이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남자는 오해하지. 고백하는구나. 썸 시작이지. 썸 시작이. 절대 안 해야겠다. 손주까지 이제 계획해? 당연하지. 내 아이를 이렇게 교복 이렇게 잘 다리겠구나 이러면서. 너무 싫어. 진짜 절대 안 해야겠다. 여러분 오해할 짓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 키키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이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한번 그 썸남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타 부서 사람이 다음 주 중으로 자료 넘겨달라고 했으면 언제쯤 주는 게 좋아? 다음 주 중으로 달라고 하길래 금요일에 줬더니 어이없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그럴 거면 기한을 딱 정해주든지. 내가 센스가 없는 편이긴 한데 다음 주 중으로 달라고 하면 언제 줘야 하는 거야?
주 중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줬다. 아니 포지님 다음 주 중으로 주세요. 이러면 언제 줘야 될까요? 아 근데 진짜로 말 그대로 다음 주까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금요일에 줬다고 뭐라는 사람은 좀 어이가 없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 주 중으로 달라고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일요일까지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아니 다음 주 중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퇴근 시간까지야. 그럼 이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걸 볼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럼 어차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볼 텐데. 근데 저였으면 다음 주 언제요? 한 번 더 물어본다. 네,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음 주 그러네. 중이라고 하면 전 또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쵸,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근데 그런 체크를 하게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대로 말을 그 상대방이 안 했던 거라면 금요일에 줘도 그 사람이 그치.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쵸. 자기가 먼저 말을 하든가. 키키 부장님 물어볼까요? 키키 부장이 지금 살짝 화났어. 눈치가 너무 경노하셨어. 없어서. 눈치가 너무 없어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경노하셨네. 다음 주 중으로. 부장님이셨. 근데 기한을 딱 정해주는 게 사실 맞죠. 그래. 근데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워킹 데이 중으로 줘야지. 그게 맞죠. 수요일쯤. 수요일 괜찮다. 수요일 아니 괜찮아. 다음 주 중으로인데 왜 수요일에 줘야 되는데? 다음 아니 주 근데 중이라며. 이게 그런 이미지가 중간 생겨요. 아니잖아. 근데 그런 이미지가 회사에서 생긴다니까. 아니 그건 이렇게 맞죠. 요청을 쟤는- 했어. 바로 줘. 그러면은 진짜 일 잘하고 똑 부러지는 친구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데 얘가 이제 말할 때까지 안 줘. 그 다음 이제 좀 한 목요일쯤 됐는데 내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네. 이러면은 이미지가 이제 그런 나죠. 기업조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저도 일을 할 때는 바로바로 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요청하는 사람이 고려를 해서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언제쯤에는 이걸 꼭 봐야 된다. 이거를 생각해서 뭐 그냥 금요일에 줘도 사실 할 말은 없다. 근데 그냥 이거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사연자분이 지금 이거 쓸 시간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그래. 한 거예요. 다음 주 언제요? 그래. 라고 말을 그래, 하라니까요. 맞아. 그래. 그럼 우리 반대로 우리가 업무 요청을 할 때 네. 기한을 딱 집어서 말해준다 조이님. 다음 주 뭐 23일 금요일까지 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업무가 딱히 없긴 한데 부럽다.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네, 데일리라서 약간 매일매일 있는 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바우처 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꼭 그 월말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월말 한 일주일 전으로 저는 통지를 해요. 일부러. 일주일 전까지 에, 주세요. 그래도 딱 그래도 기한을 정해주는 편. 네, 전 정해주는. 키키님도 거의 기한을 정해주는 편. 네, 근데 저는 이제 소심해서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쿠셔너 되게 많이 깔아요. 그리고 이제 한 줄 더 넣죠. 혹시 추가적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친절한 그러니까 쿠셔너다. 같이 일하고 싶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안 넣었더니 또 욕을 먹더라고. 진짜요? 저는 쿠셔너를 되게 강압적으로 넣어요. 어떻게? 강압적인 쿠셔너요? 강압적으로 한번 부탁해 보세요. 제가 뭐 보통 이렇게 타팀에 가가지고 부탁할 때 뭐 이것 좀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해주세요. 근데 사실 내일까지는 아니어도 돼. 근데 웬만하면 에이셉으로 내일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최악이다. 너무 싫다. 진짜 같이 일하기 싫은 네, 타입이야.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이런 레전드. 사람이 위에 있으면 진짜 피 말리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내일 설마 내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목요일까지 해도 돼. 근데 웬만하면 내일이 좋다. 이러면 있잖아. 갑질. 이렇게 갑질하고 가잖아. 그럼 윤호님 이제 자리 떠나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된다고. 저게 뭔 눈을 막 말이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포지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뭐 6월 14일까지 줘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요. 이게 미리 요청을 해서 좀 기한이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다? 근데 내가 미리 요청한 걸 깜빡한 거야. 저 그래서 있어요. 오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내가 챙겼으면 지난주에 네. 요청을 했어도 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가서 이실 짓고 해야지. 저는 내가 놓쳐서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응. 오늘 좀 해주세요. 그때는 강압적인 거 쿠셔너 안 깔아요? 아니지. 그거 어떻게 깔아요? 절대 못 가야지. 그래요? 그리고 나를 버려야 돼.
내가 미친놈, 읍소.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어.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고 막 이러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 너무 알았어 웃겨. 해줄게요. 이런 괜찮네. 거. 조이님은 어떻게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다셔서? 저는 어. 저희 회사가 엄청 바쁜 걸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필해요. 제가 진짜 어제까지 야근을 했고요. 너무 막 그랬다 이러면서 저를 낮추기보다는 회사를 까면서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아. 약간 맞아. 이 회사가 나를 혹사시켜가지고 당신의 그걸 까먹었다. 너무 죄송한데 지금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그래. 전화로 네 아주 회사 싹싹 핑계를 대는 거 너무 괜찮네요. 그렇죠. 저도 읍소하는 편이거든요. 그쵸. 어. 읍소가 최고예요. 호진님은 읍소할 때 많으세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저도 똑같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정말 죄송한데 제가 깜빡했다. 가능하시면은 뭐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다. 어려우시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사정해보겠다. 근데 그런 경우는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내가 이런 거를 한 3번 정도 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한테? 그럼 내가 나가야지 회사에. 아니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방금 들었는데 내일까지 해달래요. 진짜 쓰레기 아니에요? 욕하면서 이제 뭔가 요청을 하는 거지. 그것도 좋지. 그렇게 그거 해본 적 좋다. 없어요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또 내가 읍소를 하기는 좀 민망해서.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비슷한. 네. 그러니까 바쁘다. 플러스 이제, 회사에서 기한을 이때까지 한대요. 약간 이렇게. 근데 사실 알려준 거 나는 한 2주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는데, 약간, 어제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어제 적이 와서 있죠. 부장님이 갑자기 이거를 또 근데 저는 회사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해. 왜요? 회사 언젠가 들키니까. 맞아. 근데 회사 안 사람한테 들킬 수도 못하죠. 근데 저도. 고객- 업체. 외부, 업체나 외부. 고객사한테 잘해. 그러니까 맞아. 일상이 맞아.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다 센스예요. 제가 맞아요. 엊그저께도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네. 고객사에서 오늘까지 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전화가 왔어. 네. 막 씩씩거리더라고. 윤호 매니저 왜 어제 연락을 안 받았냐 그래서 저 어제까지 휴가였고 오늘 복귀해서 아니 휴가 이거는 근데 이거는 몇 번 전화해보면 들키는 거 아니에요? 들킬 텐데도 오늘 복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그래 사연팔이 하면 돼요. 사연팔이 좋다. 그래. 어떻게 알겠어. 그래 오늘 배운 거 열심히 일할 때 쓰는 걸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사연 돌아오면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이거 고민할 센스를 배우는 시간보단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포지님 아까 말했던 거 활용해서 그래 일요일 날 하면 줘봐. 일요일에 주면서 제가 금요일까지 휴가였어서 죄송합니다. 주말 근무했다. 어필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현명한 것 같나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결국 상대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그 지지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 중 하나만 채택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현명한 것 같으신가요? 첫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며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는다. 두 번째, 자신의 절대적인 매력이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상대의 지지를 얻는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또 신박한 사연을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현명한 것 같나요? 포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이거 근데 그냥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며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는다. 두 번째, 자신의 절대적인 매력이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상대의 지지를 얻는다. 이건데 그냥 제 생각에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매력이나 능력을 키운다. 이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두 개를 어쨌든 섞어야 된다. 왜냐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승진을 하고 싶어.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뭐 연봉 협상을 잘한다든지. 근데 그러면은 회사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내 능력을 키우고 역량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야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뭐 나를 뭐 관리자로 키우고 싶은데 뭐 실무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니즈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매력이나 능력을 키우면은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타깃이 누군지, 그 타깃의 니즈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지님, 근데 질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윤호님, 그렇죠? 그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엔 포지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인 것 번째죠. 같아요. 그쵸, 첫 번째가 맞네요, 포지님한테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저는 이거를 들었었을 때 전제 조건 중에 시간의 제약이 있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정말 무한대다. 내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지지를 얻는 그 내용이라면 달라질 것 같고, 뭐 특정 기간, 뭐 한 달, 뭐 1년, 뭐 이렇게 특정 기간 안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시간 제약이 있으면 저도 포진님처럼 첫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 제약이 없고 그냥 굉장히 긴 그냥 내 인생의 주기를 본다면 저는 두 번째를 택할래요. 그냥 내 절대적인 매력이나 능력을 키워서 상대방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게 그냥 굉장히 긴 주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정신건강에도 후자가 훨씬 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조이님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되게 뭔가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니즈에 맞추는 게 근데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니즈에 맞춘다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니즈가 변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계속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러면 사실 그게 나의 매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진짜 내가 아닌데 그 상대방에 맞추는 나는 나랑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내 매력을 키워서 뭔가 내 자산을 만드는 거, 변하지 않는 내 자산을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조이님은 본인이 뭔가 이루는 바를 뭔가 성취를 얻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는 게 조이님한테는 더 중요한 가치인 거네요? 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현명한 방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이님 그럼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제 조이님이라는 사람이 조이님은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관계라는 게 이제 한 번 친구를 맺는다고 해서 이제 혹은 한 번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관계를 사실 계속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조이님도 그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더 투자한다거나 뭔가 계속 변화하는 그런 시류들을 어쨌든 캐치업을 하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어쨌든 간에 조이님이 원하는 거 고유하게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이님이 계속 변해야 된다는 전제는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뭐랄까, 그 상대에 맞춰서 그 나의 매력을 좀 변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때그때. 근데, 어쨌든 절대적인 매력이랑 능력은 또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뭔가 요하는 매력은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신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고유한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저한테 끌리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맞춰주면 매력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그 질문 자체가 네.
일단은 전제가 그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는 그게 전제 조건이고, 네. 그리고 끝에 물음이 그래서 뭐가 더 현명하냐라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게 키키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내 가치관과 연계가 꼭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내 가치관을 좀 더 투영하려면 어느 쪽이 더 현명한 것 같나요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를 하면 그러면 조금 더 본인의 가치관대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죠. 왜냐면 꼭 본인의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게 모든 게 다 효율적이고 뭐 실리적인 방법만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 주제는 그 키키님이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 궁금했어요. 이거 사실 조금 긴데 사실 이 팟캐스트 때문에 제가 시작한 고민이었어요. 그래? 뭐죠? 톡톡 썰랩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자기 말하기 장점이나 단점을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뭔가 이제 양념을 치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에 흐름을 뭔가 조금 조절을 하거나 그런 측면의 말하기 혹은 이제 뭔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는 것 이런 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 이상의 말하기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톡톡 썰랩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윤호님이 갑자기 저 질문은 나 절대 답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질문할 때 그러니까 제가 썰 푸는 거를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충 생각은 있어도 그거를 즉석에서 막 재밌게 듣는 사람이 재밌게 저희가 그래도 좀 재밌게 해야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스피치 모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치 모임에서 좋은 스피치를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톡톡 썰랩도 어쨌든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되게 시원해하면서 그러겠다 하면서 거기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할지 혹은 이제 그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내 타입대로 질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매력을 만들어 갈지 그런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함께 하오고 있는 다른 패널 분들도 톡톡 썰랩 해오시면서 자기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은 화조다. 포지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포지님은 이제 2년 정도 이제 저희 썰랩을 계속 하시는데 본인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혹은 녹음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알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가 지금 내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 스피치가 잘 되고 있다, 안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아는데 어떠세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어려운 점이라든가 고민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의 기조는 뭐 우리가 프로는 아니잖아요. 아마추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나의 뭔가 역량을 막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좀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저는 좀 물론 이제 사소한 추임새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좀 길어지는 편이에요. 말을 할 때.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개선을 하려면은 사전에 준비를 오래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뭔지 정리를 한 다음에 방송에 임하면은 그러면 훨씬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제가 근데 그렇게까지 인풋을 드릴 생각은
있나?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냥 인지를 하고 인지한 상태로 말을 할 때 뭐 사전 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또 포지답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들은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걸 더 그걸 막 정말 100%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방송을 이 말까지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거 인지하면서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고. 조이님은 좀 어떠세요? 본인이 말하는 뭐 스피치나 저희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아쉬운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밟히는 편이세요? 근데 저 사실 초반에 잘 못 들렸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들었거든요. 그 키키님이 스피치 나가서 했던 주제라는 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까 그 질문을 돌아가 보니까 저는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주장했던 대로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그게 제 추구미고 저는 사실 첫 번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뭔가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방송의 어떤 뭔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추려고 하고 이게 직업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렇네. 나는 2번을 추구하고 있는데 약간 1번처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키키님처럼 뭔가 뭐 스피치 모임을 나가든 막 이런 좀 노력을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니, 저도 그 방송 전후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방송 전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후자가 좀 더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하는 거, 뭐 스피치 하는 것도 내 매력을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너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방송은 사실 1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희끼리 있을 때 얘기해도 될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어떤 습관이 좀 생겼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조이님이 오늘은 피크뮤직 페스티벌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난 이미 피크뮤직 페스티벌이 어디서 하고 누가 나오고 이런 거 다 알아. 근데도 그냥 방송을 위해서 그래요. 그게 무슨 페스티벌인가요? 누가 나오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맞아. 맞아. 뭐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 무슨 그런 말인지 좀 습관이 생겼다랄까. 그래서 오히려 좀 내 매력이 점점 좀 희석되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반감이 되나.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추구미랑 뭔가 본인들이 이제 지금 현실 그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말하기의 장점은 뭐예요? 말하기의 장점? 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거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장단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포지님 네? 장단점이 뭘까요? 제 장점이요? 단점은 네. 얘기했으니까 장점? 목소리가 차분하다? 근데 그거 근데 되게 장점이죠. 진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런 마인드? 나의 스피치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까 키키님이 윤호님이 갑자기 뭘 물어봤을 때 이제 당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치. 저도 매번 진짜 모르는 내용을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리에 바로 스치는 그 생각을 그냥 바로 뱉어요. 그게 그치, 이상한 그것도 거든, 장점이야, 맞아. 그게 이상한 거든 뭐 TMI든 아니면 뭐 문제가 될 얘기든 간에 일단은 뱉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고 또 그럴듯한 나의 의견이 돼서 그냥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후자의 마인드인 거죠. 이게 난데 어떡하겠어. 맞아요. 조이님은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장점은 워낙 들어본 게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발성이랑 뭔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테크니컬한 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발성이랑 딕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자 준비도 잠깐 했었으니까 하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가 던져졌을 때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어필을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뭔가 한도 안에서 벗어난 주제들이 이제 우리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일상적인 부분 중에서도 뭔가 좀 구체화가 된다든지 그럴 때 되게 당황을 하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나의 좀 단점이구나. 좀 평소에 생각 못하던 부분은 말을 잘 못하는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뭐 조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대세에 상관없이 자기 소신을 되게 힘주어서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전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가 가끔은 좀 필요한 거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뭐 유노님한테도 민망하실 테니까 저희 입장에서 또 여쭤보자면 유노님은 본인의 말하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되게 너무 도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야? 뭔데? 네. 저의 말하기의 장점은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 대화, 이게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하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든 되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든 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게 꼭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이 됐든 아니면 내가 취하는 어떤 말하는 주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거를 잘하는 것 같고 반대로 단점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딱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던가 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되게 감정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지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글로 쓴다면 더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혹은 좀 더 시간을 주고 뭔가 그 말을 다시 할 기회를 주면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정갈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말하면서 감정이 계속 치우쳐지는 거예요. 감정이 더 막 휘몰아쳐가지고 그럴 때 있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포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프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튜디오라는 환경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그 환경 안에서 제가 첫 질문을 했었을 때 그 다가오는 지금 키키님이 말씀하신 거나 포지님이 느끼는 것처럼 첫 질문에 내가 딱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쵸. 그 환경 안에서.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하면 할수록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지금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 키키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학원은 아니고 스피치 모임을 나갈 정도로 그게 계속 진짜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조이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한번 나가볼 법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점점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 말하기가 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이게 말하기를 잘하려면 인풋도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읽어야 되고. 맞아요. 궁극이 말하기인 것 같아, 진짜. 근데 진짜 이 말을 해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회사를 가.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어디 학교를 나왔대. 혹은 뭐 저 사람 어디 회사 거쳐서 지금 회사 다닌대. 뭐 스펙이 어떻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뭐 주눅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회사 생활 했을 때도 제일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능력치를 점검하는 게 회의할 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혹은 뭐 재능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말하기가. 네. 네,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살면서 더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스피치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공통적으로 이거 방송을 하면서 말하기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방금 자기 장단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니 저희가 뭐 게스트를 다들 친구 지인분들 불러서 알겠지만 녹음을 하고 방송하고 난 다음에 게스트분들이 늘 이러잖아요. 아,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맞아. 그 얘기 진짜 항상 들어. 그렇게 우리들도 자기 지인 중에서 말 잘한다고 날고기는 애들 데리고 와도 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뭐 말하다가 방송하다가 실수하는 게 있어도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키님이 썰을 재미없게 풀어서 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지는 아는 거니까 사전에 더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짧은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미처 풀지 못한 파과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1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0회 특집 많은 또 관심을 기다려주시면 아주 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